사랑과 전쟁 실화 시리즈. 40년을 참고 산 남편의 외도. 아내의 조용한 반격이 시작됐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조용한 집, 낯선 기척. 아침 6시, 김정숙은 습관처럼 먼저 일어나 밥을 안 칩니다. 이 집은 늘 그녀의 손으로 굴러갔고 그 사실을 누구도 크게 말해주지 않았죠. 은퇴한 남편 박영수는 집에 오래 있을 줄 알았는데 요즘은 외출이 더 잦습니다. 정숙은 남편이 현관에서 신발을 고르는 시간을 유심히 봅니다. 예전에는 구두를 신었지만 최근에는 새 운동화를 자주 신습니다. 그 운동화 끈이 유난히 깔끔하게 묶여있는 날이 많습니다. 마치 누군가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은 사람처럼요. 여보, 오늘은 어디 다녀오세요? 정숙이 평소처럼 물으면 영수는 병원 좀 들렀다가 친구 만난다라고 짧게 말합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지만 달력 속 빈칸이 머리에 걸립니다. 예약 문자도 없고 처방전도 없고 약봉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 셔츠에서는 낯선 향이 납니다. 비누 냄새가 아니라 고급 향수 특유의 단냄새가 은근하게 남아있죠.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셔츠를 옷장에 걸어둡니다.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끝을 봐야 할 것 같아서요. 남편이 나가고 집이 조용해지자 정숙은 현관 앞에 한참 서 있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운 게 아니라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녀는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며 우편함을 열고 낯선 봉투 하나를 발견합니다. 은행 로고가 찍힌 통지서였고 추가 카드 발급 안내라는 글자가 보입니다. 정숙의 손끝이 잠깐 떨리지만 얼굴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녀는 봉투를 가방 안쪽에 넣고 집으로 들어와 메모장에 날짜를 적습니다. 그날부터 정숙의 침묵은 참는 침묵이 아니라 계산하는 침묵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카드 명세서, 2잔의 커피. 정숙은 봉투를 뜯지 않은 채 이틀을 둡니다. 급히 보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셋째 날 오전 햇빛이 가장 밝을 때 봉투를 뜯습니다. 명세서에는 그녀가 가본 적 없는 곳들이 줄줄이 찍혀 있습니다. 호텔 라운지, 꽃집, 고급 한정식, 그리고 기념일 패키지라는 문구가 붙은 결제 내역도 보입니다. 정숙은 날짜를 확인하고 달력과 맞춰봅니다. 남편이 병원 갔다던 날과 정확히 겹칩니다. 그는 아픈 사람이 아니라 들키면 아픈 척할 사람처럼 보입니다. 저녁이 되자 영수가 들어오고 정숙은 평소처럼 밥상을 차립니다. 영수는 괜히 기분 좋은 척 웃으며 오늘 병원에 사람이 많았다라고 떠듭니다. 정숙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부드럽게 묻습니다. 그럼 진료는 잘 보셨어요? 영수는 잠깐 눈을 피하고 별거 아니야라고 말을 끊습니다. 정숙은 더 묻지 않고 대신 남편의 왼손 약지를 봅니다. 반지가 살짝 돌아가 있고 손가락 한쪽이 붉게 눌려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오래 잡고 다녔다는 흔적처럼요. 그날 밤 정숙은 남편이 잠든 뒤 휴대전화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대신 카드 명세서를 항목별로 정리해 사진으로 남기고 파일에 넣습니다. 감정은 흔들리지만 기록은 흔들리지 않으니까요. 며칠 뒤 정숙은 남편이 나가자 조용히 같은 시간대에 집을 나섭니다. 병원 앞은 한산한데 근처 카페에는 사람이 많습니다. 창가 자리에 영수가 앉아 있고 맞은편에는 단정하게 차려입은 여자가 앉아 있습니다. 영수는 집에서는 하지 않던 웃음을 꺼내 보입니다.
정숙은 그 장면을 멀리서 찍고도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대신 손가락으로 화면을 확대하며 여자의 얼굴을 또렷하게 저장합니다. 이제는 설마가 아니라 확실의 단계로 넘어왔으니까요. 40년을 덮어둔 말 다시 열리다. 정숙은 사진을 저장한 뒤 집으로 돌아와 앨범을 꺼냅니다. 결혼식 사진 속 영수는 평생 지켜주겠다는 표정으로 서 있습니다. 정숙은 그 표정을 오래도록 들여다봅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그런 약속을 믿고 집안일과 아이들을 떠안았죠. 한 달 생활비를 아끼려고 시장에서 가격을 흥정하던 날들도 떠오릅니다. 영수의 승진을 위해 시댁 행사까지 도맡았던 기억도 올라옵니다. 그렇게 살면 부부가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단단해진 건 정숙의 허리와 무릎, 그리고 참는 습관뿐이었습니다. 정숙은 과거의 장면 하나를 똑똑히 떠올립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던 시절 영수의 셔츠에 립스틱 자국이 묻어있던 날입니다. 정숙이 조심스럽게 묻자 영수는 너 미쳤냐는 말부터 던졌죠. 그날 정숙은 사과를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 본 것 같다고, 괜히 의심해서 미안하다고요. 그 사과가 얼마나 치욕이었는지 이제야 속이 뜨겁게 올라옵니다. 그녀는 그때 왜 더 묻지 못했는지 압니다. 가정이 깨지면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무서웠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이들은 이미 어른이 되었고 정숙은 더 이상 엄마 역할로 자신을 붙잡지 않습니다. 정숙은 거울을 바라봅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안에는 아직 살아있는 눈빛이 있습니다. 그 눈빛은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내 편이 되어라라고요. 정숙은 그날 처음으로 종이에 크게 적습니다. 이혼이라는 두 글자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더 작게 적습니다. 상속이라는 두 글자도요. 남편의 배신이 끝이 아니라 재산까지 건드릴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법무사 책상 위에서 현실이 선명해지다. 정숙은 동네 법무사 사무실 문을 엽니다. 문턱 하나가 유난히 높게 느껴지지만 발은 멈추지 않습니다. 법무사는 차를 내오고 정숙의 혼인 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40년이면 재산 형성 기여도가 크게 인정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정숙은 그 말에 잠깐 숨을 고릅니다. 그동안 내가 뭘 했나라고 스스로를 깎아내리던 마음이 조금은 바로 섰습니다. 법무사는 부정행위 증거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진, 카드 내역, 송금 내역, 그리고 상대가 재산을 빼돌리려는 정황이 있으면 더 유리하다고 설명합니다. 정숙은 조용히 서류를 꺼냅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명세서와 메모, 그리고 카페 사진 한 장입니다. 법무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준비하셨네요. 라고 말합니다. 정숙은 그 칭찬이 기쁘기보다 씁쓸합니다. 아내가 남편의 배신을 마주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 잔인하니까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 정숙은 은행에도 들릅니다. 공동통장과 남편 단독통장, 보험계약 정보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직원은 친절하게 웃지만 정숙의 손은 차갑습니다. 그날부터 정숙은 집안에서 모르는 척하는 연기를 더 완벽히 합니다.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피곤하시죠라고 말하고 물 한 잔을 내옵니다. 영수는 아내가 포기했다고 착각하고 더 대담해집니다. 정숙은 그 대담함이 곧 실수가 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줍니다. 시간이 쌓일수록 남편이 남기는 흔적도 더 두꺼워지니까요. 최미경이라는 이름,
돈의 냄새. 정숙은 남편의 계좌에서 일정한 날짜에 빠져나가는 이체 내역을 발견합니다. 받는 사람은 최미경입니다. 처음 보는 이름인데 금액이 작지 않습니다. 매달 300만 원, 벌써 여러 달입니다. 정숙은 그 숫자를 보는 순간 사랑이 아니라 계약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남편이 노년의 외로움에 기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남편의 지갑에 기대는 것 같은. 며칠 뒤 정숙은 일부러 남편이 자주 간다는 병원 근처 약국에 들릅니다. 남편 약을 대신 찾아가려고요라고 말하자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정숙은 더 캐묻지 않고 돌아서려 합니다. 그때 직원이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흘립니다. 박영수라는 그분, 최미경님이랑 같이 오신 적이 있어요. 라고. 정숙의 가슴이 잠깐 멈춥니다. 같이라는 말이 칼처럼 들어왔어요. 그날 밤 영수는 전화 통화를 하며 웃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찬장을 정리하는 척하며 귀를 기울입니다. 집은 내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뒤이어 여자 목소리가 들립니다. 오빠, 나 믿어도 되는 거죠? 정숙은 숨을 깊게 들이마십니다. 영수는 그 여자에게 내가 다 해줄게 라고 말합니다. 정숙은 그 순간 확신합니다. 외도가 끝이 아니고 재산이 다음 목표라는 것을요. 그녀는 잠든 남편을 바라보며 조용히 결심을 굳힙니다. 이 싸움은 울고 소리 지르는 싸움이 아니라 지키고 빼앗기지 않는 싸움이라는 것을요. 웃는 얼굴 뒤에 준비, 아무도 모르게. 정숙은 더 다정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영수가 늦게 들어오면 전기장판을 미리 켜두고 따뜻하게 주무세요라고 합니다. 영수는 그 친절을 승리로 착각합니다. 그 착각이 정숙에게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정숙은 주민센터에서 혼자 살 집을 알아봅니다. 임대 아파트, 상담 창구 직원이 혼자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묻습니다. 정숙은 짧게 웃고 혼자가 더 안전할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녀는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숙은 서류를 다시 정리합니다. 등기부등본, 보험증서, 통장사본, 상담 기록, 그리고 사진 파일까지 모든 것을 다시 정리합니다. 모든 것을 정리해서 담은 봉투 겉면에 정숙은 작은 글씨로 적습니다. 감정 금지라고 말입니다. 그날 밤 정숙은 남편의 서재를 청소하다가 서랍 안쪽에 있는 인감 관련 서류를 발견합니다. 인감증명서 신청서, 도장 케이스, 그리고 유언장 작성 안내 같은 서류도 있습니다. 정숙은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습니다. 혹시 남편이 자신의 몫을 줄이고 다른 사람에게 남기려는 건 아닐까요? 정숙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사진으로 남기고 날짜를 기록합니다. 영수는 점점 조급해지고 집안에서 괜히 짜증을 냅니다. 정숙은 그 짜증을 받아치지 않습니다. 받아치면 싸움이 되고 싸움은 증거를 지우는 계기가 되니까요. 정숙은 그저 조용히 말합니다. 피곤하시면 일찍 주무세요. 라고요. 그 말 한마디가 영수를 더 불안하게 만들지만 그는 눈치채지 못합니다. 정숙이 이미 출구를 만들어 두었다는 사실을요. 가족 모임, 흔들리는 딸, 드러나는 본색. 정숙은 일부러 가족 식사 자리를 잡습니다. 딸 박은지는 오랜만에 온다는 말에 들떠있고 사위도 예의를 차립니다. 영수는 갑자기 왜 모이냐며 투덜거리지만
결국 앉습니다. 식탁이 차려지자 영수는 술잔을 들고 말합니다. 이제 나도 내 인생 좀 즐겨야지. 라고요. 딸은 웃으며 아빠 여행도 다니고 하세요라고 맞장구 칩니다. 정숙은 그 대화를 듣고도 표정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여보, 병원은 요즘 자주 가시던데 검사 결과는 괜찮대요? 영수의 젓가락이 잠깐 멈춥니다. 딸이 고개를 돌려 아버지를 봅니다. 아빠 어디 아파? 라고 딸이 묻자 영수는 급히 웃으며 아니야, 그냥 혈압이라고 둘러댑니다. 정숙은 더 묻지 않고 물을 따릅니다. 하지만 딸의 눈빛이 바뀌는 걸 정숙은 봅니다. 가족 앞에서 병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영수는 과하게 반응합니다. 그 과함이 의심을 키우죠. 식사가 끝난 뒤 딸은 정숙을 부엌으로 따라와 조용히 말합니다. 엄마, 아빠 요즘 이상하지 않아? 정숙은 미소만 살짝 지으며 나이 들면 다 그래라고 넘깁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닙니다. 딸이 정숙 편을 들면 남편이 재산을 더 빨리 숨길 수 있으니까요. 그날 밤 영수는 방으로 들어가며 정숙에게 낮게 쏘아붙입니다. 쓸데없는 말 좀 하지 마.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알겠어요 라고만 합니다. 영수는 그 수능에 안심하지만 정숙은 속으로 더 단단해집니다. 이제 남편의 본색은 가족 앞에서도 새어나오기 시작했으니까요. 유언장 초안, 이름 하나가 모든 걸 무너뜨리다. 정숙은 남편이 외출한 날 서재 책장을 닦는 척합니다. 영수는 비밀번호를 바꿨지만 종이 서류까지 완벽히 숨기진 못합니다. 서랍 안쪽에서 유언장 작성이라는 제목이 찍힌 양식을 정숙이 발견합니다. 그 종이는 완성본이 아니라 초안처럼 보이지만 더 무섭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초안에서 더 솔직하게 드러나니까요. 정숙은 종이를 펼치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확대해서 빈칸 옆에 적힌 연필 글씨를 확인합니다. 최미경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습니다. 정숙은 순간 손을 놓칠 뻔하지만 스스로를 붙잡습니다. 이름 하나가 40년을 부정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아니라 다른 여자에게 미래를 적어두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떨리는 숨을 고르고 종이를 그대로 다시 넣습니다. 증거는 그대로가 힘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평소보다 과하게 친절합니다. 정숙의 눈을 보지 않고 요즘 고생 많지 같은 말을 던집니다. 정숙은 그 친절이 죄책감이 아니라 거래의 예고처럼 느껴집니다. 그날 밤 영수는 술에 취해 중얼거립니다. 내 돈으로 내가 정리해야지. 정숙은 이불 속에서 눈을 뜨고 그 말을 마음에 새깁니다. 그는 이미 모든 재산은 부부의 돈이 아니라 본인의 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숙은 다음 날 법무사에게 바로 연락합니다. 유언장 관련 정황이 있습니다 라고요. 법무사는 짧게 답합니다. 지금이 움직일 때입니다. 정숙은 수첩에 굵게 적습니다. 마지막 단계 라고요. 식탁 위의 서류, 무너지는 남편의 말들. 정숙은 저녁을 평소보다 정갈하게 차립니다. 상에 반찬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지막 장면은 늘 깔끔해야 한다고 생각해서입니다. 영수는 밥을 먹으며 괜히 농담을 던지지만 정숙은 웃지 않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봉투를 가져옵니다. 봉투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 소리가 작지만 날카롭게 들립니다. 영수의 눈빛이 굳습니다. 정숙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합니다. 여보, 이제는 그만하셔도 됩니다.
영수는 웃어 보이며 되묻습니다. 뭘 그만해. 너 요즘 왜 그래? 정숙은 첫 장을 꺼냅니다. 카페 사진입니다. 두 번째는 송금 내역이고 세 번째는 유언장 초안 사진입니다. 영수의 얼굴에서 피가 빠집니다. 그는 손을 뻗어 종이를 낚아채려 하지만 정숙이 손바닥으로 가볍게 눌러 막습니다. 구기셔도 소용없어요. 다 복사해 놓았어요. 정숙의 차분한 말이 영수의 숨통을 조입니다. 영수는 마지막으로 발악합니다. 그냥 친구야. 내가 오해하는 거야. 정숙은 고개를 젓습니다. 친구한테 매달 300만 원 보내고 유언장에 이름을 써요? 영수는 입술을 떨며 소리칩니다.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거지. 정숙은 천천히 시선을 올립니다. 그 돈, 제가 생활비 아껴서 만든 돈이에요. 당신 혼자 만든 재산 아니에요. 영수는 말문이 막힙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서류 한 장을 더 내밉니다. 법무사 상담 내용 요약입니다. 그 종이 위에는 부정행위와 재산보전이라는 단어가 선명합니다. 영수는 그제야 깨닫습니다. 아내는 울며 매달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끝까지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걸요. 조용한 반격의 끝, 그리고 한 줄. 이사 당일 아침 정숙은 짐을 상자 3개로 끝냅니다. 평생을 살았던 집에서 가져갈 것은 생각보다 적었습니다. 그녀가 가져가는 건 물건이 아니라 자기 이름으로 사는 마음입니다. 정숙은 현관에 서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봅니다. 식탁 모서리에 긁힌 자국, 부엌 창가에 빛바랜 커튼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흔적들은 정숙이 견딘 시간을 말해주지만 더는 붙잡지 않습니다. 영수는 멍하니 서 있다가 낮게 말합니다. 정숙아, 한 번만 봐줘. 정숙은 아주 짧게 그러나 또렷하게 답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40년이에요. 그 말에 영수의 어깨가 꺼집니다. 그는 사랑을 잃는 게 아니라 자신이 당연하게 누리던 권력을 잃는 겁니다. 정숙이 옮긴 작은 임대 아파트는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은 공허가 아니라 안전입니다. 정숙은 아침에 창문을 열고 천천히 차를 마십니다. 누군가의 거짓말을 감지하느라 긴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딸 은지는 뒤늦게 사실을 알고 울지만 정숙은 딸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엄마는 괜찮다라고요. 영수는 혼자 남은 집에서 며칠을 버티다 최미경에게 전화를 하지만 받지 않습니다. 돈이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순간 관계도 끊긴 겁니다. 정숙은 그 소식을 듣고도 비웃지 않습니다. 그저 창밖을 보며 늦게라도 제자리를 찾은 자신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에게 정숙은 마음속으로 한 줄을 남깁니다. 참음은 사랑이 아니라 선택이고 존엄은 늦게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라는 말을요.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